자, 화학 반응과 촉매에서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애가 어떤 화학 반응은 쉽게 일어나기도 하고요. 어떤 화학 반응은 또 잘 안 일어나는 경우가 있대.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화학 반응을 쉽고 빠르게 일어나게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요걸 앞에서 질문의 형식으로 제시를 해줘요. 그럼 뒤에서 뭐 할까? 이거에 대한 답을 알려주겠죠.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경로를 살펴보면 저 앞선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대요. 어떠한 화학 반응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반응 물질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 물질들이 서로 만나야지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분자들이 단순히 만나기만 한다고 반응이 곧바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반응이 일어나려면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이 알맞은 방향으로 충돌해줘야 돼요. 자, 간단히 생각하면 이런 거야. 너네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건 A랑 B가 합쳐져서 C가 돼야 되는 현상이거든. 근데 얘네들이 그냥 가까이 가가지고 슬그머니 둘러붙으면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져. 그냥 두 개가 달라붙어 있을 뿐이지. 그래서 얘네들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새로운 물질이 되려면, 반응 후의 물질이 되고 싶으면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진 상태들이 팡 하고 세게 충돌해야 되고, 그 충돌하는 순간에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C라고 하는 반응 후의 물질로 바뀔 정도로 거세야지만 얘네들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봐. 얘들아, 너네 기체 안에 분자를 생각해봐. 이 기체 분자는 온도가 높을수록 빨리 움직이거든? 그러면 온도가 높을수록 얘네 둘이 부딪히는 힘이 세지는 거지. 그럼 온도가 높을수록 얘네들이 결합될 확률이 커지는 거고. 맞니? 그래서 둘이 부딪히는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얘네들이 빨리 반응하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와 방향, 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래서 A와 B가 운동 에너지를 매우 많이 갖고 있는데 얘네들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그러면 충돌해야 안 해? 안 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방향이란 뭡니까? 충돌하는 걸 얘기해요. 서로가 서로한테 부딪힐 수 있는 방향으로 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켜야 돼. 어떠한 에너지, 일정 상태의 에너지보다 큰 상황에서 서로가 서로를 팡 하고 부딪혀 줘야지 그 분자가 제대로 진행되죠.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못하면 분자는 반응대로 제대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분자들이 만나 반응을 진행시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동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한다. 활성화 에너지만큼의 충돌량이 충족되지 못하면 이 둘은 합쳐지지 못하는 거야.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운동 에너지를 갖는 분자들만이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거꾸로 하면 활성화 에너지 이상보다 작은, 활성화 에너지보다 미만인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똑같은 분자라고 할지라도 화학 반응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똑같은 화학 분자를 갖고 있는 애들인데 100도씨 이상에서는 결합하고요. 100도씨 이하에서는 결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그럼 얘네들은 뭐가 문제인 거야?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온도가 높을 때는 강했다가 낮아지면 약해져서 얘네들끼리 충돌을 해도 에너지가 약해서 합쳐지지 못하는 거야. 자, 이러한 어떤 반응에 활성화 에너지가 크면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운동 에너지를 갖는 분자 수가 적어서 반응이 느리게 진행된대. 봐.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지 얘네들이 결합을 하는데 이 활성화 에너지가 너무너무 높아. 그래서 온도를 막 1000도씨까지 올려도 이 분자가 빨리 돌아다녀. 아무리 빨리 돌아다녀도 얘네들이 합쳐지는데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충족을 못 시킨다. 그럼 화학 반응은 어떨까? 굉장히
느리게 진행되겠지. 혹은 아예 진행되지 않거나. 근데 거꾸로 활성화 에너지가 굉장히 작아. 충족돼야 되는 양이 매우 작은 상태면 대부분의 분자가 그 필요한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활성화 에너지보다 더 클 거야.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합쳐지는 거야. 그렇게 되면 반응은 빠르게 진행돼요. 자, 활성화 에너지가 크면 반응은 느리고 활성화 에너지가 작으면 반응은 빨라. 그럼 얘네들은 반비례 관계죠. 자, 그래프 한번 볼게요. 자, 그래프가 나오면 얘들아, 본문에 나와 있는 글을 요렇게 하나의 자료로 정리해 준 거거든? 땡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그래프만 잘 해석할 수 있으면 뒤에 있는 글은 명확하게 안 읽어도 상관없어. 그냥 그래프 내용을 다시 한번 말로 풀어주는 것 뿐이야. 봐봐. 그래프에서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반응 경로와 에너지라고 되어 있어. X축, Y축 보셔야 돼요. 자, 반응 경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에너지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반응 경로라고 하는 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는 거겠지. 그치? 자, 요만큼의 반응 경로일 땐 요만큼 에너지가 필요하다가 이만큼의 반응 경로로 가게 되면 요만큼 에너지가 필요해요. 이런 얘기일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위에 봤더니 요 점선은 비촉매일 때 이래. 비촉매 공정일 때고 얘가 가에 해당해요. 실선일 때는 촉매 공정일 때야. 촉매 공정을 나라고 표현해 놨네. 자, 그러면 비촉매 공정을 가서 보면 반응 경로라고 하는 것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자, 보세요. 여기 반응물이라고 보이지? 오른쪽에 생성물이라고 보이고. 그러면 비촉매 공정이라고 하는 그래프는요,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기까지의 반응해야 되는 경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시간 순서대로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반응물이 두 개입니다. 질소와 수소. 이건 이제 밑에 글에 보면 나와요. 질소와 수소 두 가지 분자를 반응물로서 결합을 시켜. 그랬을 때 얘네가 어떠한 반응 경로를 거쳐야 하냐? 이 B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요 반응 경로를 거쳐야 돼. 요 활성화 복합체, 저 B라고 되어 있는 애까지를 거쳐야지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벌어져? 생성물이라고 하는 게 형성될 수 있는 경로라고 하는 걸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비촉매 공정일 때는 질소와 수소라고 하는 애가 어느 정도의 에너지까지 가져야 되냐? 에너지 보세요. 여기. 요 에너지까지는 가져야지 얘네들이 충돌해서 생성물이 되는 거지. 보시면 이 활성화 복합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반응물과 그 다음에 생성물 보시면 얘네들은 반응물이랑 생성물일 때는 필요한 에너지가 훨씬 적은 상태야. 질소와 수소라고 하는 애 상태는 에너지가 원래 이만큼 있는 상태라고. 근데 얘네들이 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활성화 복합체 여기 요만큼의 에너지를 가져줘야 돼. 그럼 얘네들의 속도를 빠르게 해줘야 되는 거지. 속도를 빠르게 해주려면 압력을 크게 가하거나 온도를 크게 높이거나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엄청나게 압력을 가하고 엄청나게 온도를 높여야지만 이 반응물이 두 개가 탕 하고 결합함으로써 그 다음부터는 필요한 에너지가 줄어들어서 생성물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제 밑에 촉매 공정 볼게요. 촉매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이 반응물 질소와 수소라고 하는 애가 에너지가 얼마만큼 필요하게 되냐? 여기. 그리고 쭉 필요한 에너지 없다가 또 여기 이만큼. 그리고 또 없다가 쭉 가면 생성물이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질소와 수소는요, 아무런 행동을 안 해도 얘가 갖고 있는 기본 에너지가 이거라는 거야. 응? 기본 에너지가 이건데 이거보다 더 작은 에너지가 필요하대. 밑에 있는 애들은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위에 애들인데 여기까지만 한다 그래서 반응이 나타나는 거 아니죠.
여기까지는 최소한 일어나야 되는 거지. 그치? 요만큼의 에너지가 더 필요하다고, 요만큼의 에너지가. 오케이? 근데 이만큼의 에너지까지 올라가는 상태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요만큼 필요해요 라는 얘기야. 에너지가 쭉 필요한 게 내려갔다가 이 분자가 막 움직이고 있는 상태였다가 필요한 게 내려가니까 그거보다 더 느린 속도나 혹은 에너지가 적은 상태야.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이만큼까지 다시 올라가 줘야 되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돼. 근데 별짓 안 해도 여기까지는 그냥 올라가겠지. 여기까지 그냥 올라갈 건데 무슨 짓을 해서 여기까지 올려주면 돼. 그럼 보세요. 촉매 공정을 하게 되면 비촉매 공정보다요 필요로 하는 에너지 양이 월등히 적어지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에너지량을 높이기 위해서 온도를 엄청 높인다거나 압력을 세게 가한다거나 그런 행위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필요한 에너지가 이렇게 낮아지면 화학 반응 속도는 빨라지죠. 필요한 압력이라던가 온도가 적어지고 그 다음에 반응 속도도 빠르게 진행되는 게 촉매 공정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끝. 그치? 그리고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게 여기 이렇게 그려져 있죠.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애가 이거랑 이거예요 라고 되어 있지. 이게 활성화 에너지란 소리죠. 그치? 응.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이유는 얘가 요 밑에까지 떨어졌었기 때문에 그래요. 화학 반응의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를 조절해 줘야 돼. 그치?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요 여기까지 막 미친 듯이 끌어올려. 빨리 만들려고 막 온도도 뜨겁게 하고 압력도 세게 가하고. 근데 그게 불가능하면 뭐 할 수 있다? 이 활성화 에너지 자체를 낮게 만들 수 있다. 그치? 이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야? 이 촉매가 필요한 거죠. 촉매가.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할 수 있게 하는 이 매개 물질을 촉매라고 하는데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 속도 빠르게 하는 경우를 정촉매라고 그러고요. 반대로 활성화 에너지를 높여서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하는 촉매도 있어요. 그걸 부촉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반응이 너무 빠른 시간 내에 일어난다. 그럼 걔는 속도를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잖아. 그런 경우는 부촉매를 사용해서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한 양을 늘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기존의 형태대로 움직여도 얘네들이 합쳐지지 않겠지. 그러니까 뭐 5만큼의 에너지와 5만큼의 에너지가 있어서 얘네 둘이 결합하면 뭐 10만큼의 에너지라고 하는 게 발생이 된다라고 치자. 근데 이 물질은 이제 생성물이 되기 위해선 7만큼의 에너지 이상만 있으면 돼. 그럼 얘 그냥 가만 냅둬도 알아서 막 반응할 거야. 그런데 내가 이때 느리게 반응이라고 하는 걸 하는 걸 원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이 부분을 올려주면 된다고. 이걸 한 15로 올려주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날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이걸 이렇게 올려주는 애를 부촉매라고 한다. 원래 있었던 애보다 낮춰주는 애를 정촉매라고 하고. 왼쪽 그래프는 암모니아 합성 과정에서 반응 경로에 따라 분자들이 갖게 되는 에너지를 표시한 것이다. 이거예요, 이거. 자, 가로치긴 반응 경로는 반응물인 질소와 수소가 서로 충돌해 생성물인 암모니아로 전환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반응물과 생성물 해가지고 반응물의 N2 이게 뭐야? 질소. 그 다음에 반응물에 그리고 뭐 3H2 해서 이것도 수소 되어 있죠. 질소와 수소를 가만 냅두면 얘네들이 결합을 안 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얘네들이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요 활성화 에너지보다 커지면 얘네들이 생성물 암모니아가 돼요. 여기 보시면 암모니아. 근데 내가 암모니아라고 하는 생성물을 얻고 싶은데 온도나 압력이 적어서 얘네들의 운동 에너지가 여기까지 못 뛰어넘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줘? 이걸 낮춰주는 촉매를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한편 세로 축인 에너지는 반응에 참여한 분자들의 반응 경로에 특이한 시점에 갖는 에너지 크기를 나타낸다. 그래서 분자는 질소 분자와 수소 분자 얘기합니다. 질소 분자와 수소 분자가요.
반응 얘네 둘이 같이 있을 때 특정 시점에 요 시점이겠죠? 요 시점. 요 시점들에 가져야 돼. 얘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 양을 얘기해요. 반응물이 각각 존재할 때는 비교적 낮은 에너지를 갖고 있고 얘들이 서로 충돌해 암모니아로 전환되기 전 활성화 복합체일 때는 높은 에너지 상태인 애들이다. 그래서 질소산소가 가만히 있을 때는 낮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가 얘네들이 암모니아로 전환되기 전에는 뭐가 필요해? 높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활성화 복합체 상태일 때는 높은 에너지 상태여야 해. 근데 질소산소가 높은 에너지 상태가 될 수 없는 환경이면 활성화 복합체까지 도달하지 못해? 못 도달하는 거야. 그럼 결합이 안 되는 거고. 오케이? 자, 그 둘의 에너지 크기 차이가 곧 활성화 에너지 크기가 된다. 그랬을 때 요 A 위치와 그 다음에 B 위치의 차이 있죠. A 위치와 B 위치의 차이. 여기 위치와 요 위치의 차이, 그게 바로 뭐래? 활성화 에너지가 된다. 오케이? 그래서 얘네 두 개의 차이가 뭐야? 요렇게 활성화 에너지 들어가 있는 거죠. 활성화 상태를 거쳐 암모니아가 생성이 되면, 자, 암모니아가 생성된 위치는 여기 생성물 나온 위치, 훨씬 더 에너지가 떨어져 있는 상태죠. 생성물은 반응물보다도 더 낮은 에너지 상태가 된다. 그래서 이게 반응물이었지? 이거보다 훨씬 더 낮은 상태가 된다. 암모니아 합성을 연구하던 초기 과학자들은 1000도씨 이상 매우 높은 온도와 100기압 이상의 압력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대요. 그러니까 1000도씨 이상이나 100기압 이상의 압력일 때에 질소 분자와 그 다음에 수소 분자가 활발하게 움직이겠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래야지만 이걸 넘어갈 수 있는 거야. 이걸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실용성이 없었다. 1000도씨 이상 고온과 100기압 이상의 압력을 유지하려면 암모니아 그냥 안 만드는 게 속 편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유일한 대책은 촉매를 사용해서, 자, 운동 에너지 양을 늘릴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줘? 활성화 에너지 양을 줄여주면 된다 그랬죠. 촉매를 통해서 반응에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줍니다. 이를 실현한 것이 하버라고 하는 사람의 암모니아 합성법이다. 이 공정에서의 반응에 활성화 에너지가 57칼로리가 필요했던 걸 산화철을 촉매로 사용했더니 12칼로리만 필요하더라. 운동 에너지는 얘들아 칼로리로 표현합니다. 몰이라고 하는 건 부피 단위예요. 그래서 1몰당 57칼로리가 필요하던 걸 1몰당 12칼로리만 있어도 12칼로리의 운동 에너지만 있어도 얘네가 암모니아로 합성되게끔 만들어준 거야. 57칼로리면 얘들아 저거 태우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아니? 너네 1시간 동안 가만히 있으면 3칼로리 타는 거 알아? 응? 저 57칼로리를 얘들아 1시간 내에 태우려면은 얼마나 빨리 움직여야 된다. 최소한 자동차로 달려야 되지 않겠니? 자동차로 57km라고 하는 그 칼로리랑 좀 다르겠다. 칼로리랑 좀 달라요. 그 킬로미터라서 그건 좀 다른데, 그래서 엄청난 운동량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어야지만 됐던 애가 12칼로리면 숨만 쉬고 3-4시간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치? 57칼로리를 태우고 싶으면 같은 시간 내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겠죠. 자, 이 산화철이라고 하는 걸 촉매로 썼더니 한 부피당 필요로 하는 칼로리가 거의 뭐 한 4분의 1보다 더 줄었네. 5분의 1, 4.5분의 1 정도 막 줄은 거죠. 엄청나게. 그랬더니 이게 줄어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응 속도가 빨라지죠. 반응 속도는 1013배나 빨라졌대요. 반응 온도도 1000도씨 이상에서만 일어나던 것을 400에서 500도까지도 낮출 수 있었대요. 얘들아, 반응 속도도 낮아졌고 필요로 하는 온도도 낮아졌어. 그렇게 되면요, 실제로는 같은 온도를 이렇게 사용하잖아? 같은 온도를 사용하면 반응 속도가 이거보다 훨씬 더 높겠지. 그치?
정촉매는 이렇게 해서 이처럼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출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낮출 수 있었을까? 하버의 암모니아 합성법이라고 하는 걸 보면 수소와 질소 분자가 해서 자 지금부터는 정촉매에서 촉매 반응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얻어지는 결과값이야. 비촉매에는 해당 안 되는 애들이야. 오케이? 채은 일어나세요. 그래서 정촉매라고 하는 애가 들어가고 여기서부터는 촉매가 들어간 다음의 반응이야. 수소와 질소 분자였던 애들이 촉매 표면, 산화철 표면에 붙어요. 그러면 이 산화철과 붙은 수소와 질소 분자가 원자로 분해가 됩니다. 원자와 원자끼리 붙어서 만들어지는 게 분자죠. 그치? 그렇게 해서 원자 상태로 분해가 되고 나면 흡착한 수소와 질소는 촉매 표면에서 암모니아로 전환이 돼 버린대요. 산화철 표면에서 얘네들이 암모니아로 전환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암모니아가 산화철 표면에서 떨어지면 기체 생성물로 바뀌게 돼요. 이 과정 중 질소 분자가 처음에 들어갔던 이 질소 분자가 촉매 표면에 흡착하면 질소 원자로 분리가 되게 되는 이 반응, 요 질소 분자가 표면에 흡착해서 원자가 이렇게 되죠. 그치? 요 반응은 질소 분자가 매우 안정적이기 때문에 얘가 활성화 에너지가 가장 높고 반응 속도가 느린 부분이래. 그럼 그래프 잘 보세요. 자, 요 그래프 놓고 보시면 촉매 공정이니까 실선으로 된 애 봐야 되지. 실선으로 된 애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많이 필요로 한 구간이 어디야? 나. 그럼 여기가 뭐겠어? 질소 분자가 산화철에 흡착해서 얘가 질소 원자가 되는 때겠지. 그치? 분자 애들이 원자로 나눠지기만 하면 산화철에서 알아서 붙어갖고 암모니아로 날아간다며. 그러면 여기는 뭘까? 생각해봐. 여기는 뭘까? 질소 분자 말고 뭐도 있어 여기? 수소 분자. 그치? 그러면 수소 분자가 산화철이랑 붙어서 수소 원자가 되는 상태일 거고. 자, 그럼 질문. 자, 질소 분자는 에너지 상태가 요 밑으로 떨어졌다 이만큼 필요하거든. 수소 분자는 에너지 상태가 여기였다 이렇게만 필요해. 자, 질소 분자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까지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얘가 안정적이어서 그렇대. 그러면 수소 분자랑 질소 분자를 비교했을 때 수소 분자는 안정적이야? 불안정적이야? 불안정적이야 얘가. 수소 분자는 질소 분자보다 상대적으로 불안정적입니다. 이런 것도 추론할 수 있겠죠. 그렇지? 뭐 그러면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반응물이라고 하는 애가 반응 다 끝나서 생성물이 되게 되면 얘네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이만큼이었던 애가 이만큼으로 줄어들지. 그치? 그러면 반응물과 생성물을 비교했을 때 생성물이 불안정적일 확률이 더 크죠. 그래서 결국 이 활성화 에너지가 가장 높은 저 구간의 반응 속도에 따라서 전체 반응 속도라고 하는 게 결정되는데 화학 반응에서 전체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 특정 반응 단계를 속도 결정 단계라고 한다. 전체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 가장 높은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한 구간이 속도 결정 단계겠죠? 여기가 속도 결정 단계일 거예요. 비촉매일 때는. 촉매일 때는 이 부분이 속도 결정 단계일 거고. 오케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량이 가장 많은 구간. 그 이전 단계부터 요 단계까지의 차이가 가장 큰 구간이 속도 결정 구간이다. 속도 결정 단계다. 반응물과 촉매의 반응은 촉매
총매가 없을 때 기존 반응 경로랑은 다르게 진행된다. 반응 경로 잘 보세요. 반응 경로 보시면 반응 경로라고 하는 애는 이거 얘기하는 거죠? 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경로. 이 가 같은 경우는 경로가 이렇게 형성되죠. 근데 밑에 촉매공정 같은 경우는 경로가 이렇게 형성돼요.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이 과정 떨어졌다 올라갔다는 이 과정들 있죠? 얘네들은 비촉매 공정일 때는 없었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촉매 공정에서는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 새로운 반응 경로가 만들어지고 그 반응 단계들이 활성화 에너지는 촉매가 없는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비해 현저히 낮다. 촉매 없는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무슨 거의 산이 이렇게 솟아있는 것 마냥 큰데 얘네들은 어때요? 제일 큰 게 이거지? 그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촉매가 들어가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양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 반응 단계들 중 전체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 속도 결정 단계의 반응도 포함이 된다. 즉, 속도 결정 단계 반응도 촉매가 없는 반응 활성화 에너지보다 현저히 낮다는 겁니다. 그치? 그러면 이 부분이 낮으면 속도는 증가하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치? 활성화 에너지 구간이 낮으면 속도 결정 단계 반응도 그 구간이고 거기가 낮으면 속도가 증가하죠. 결국 촉매를 사용한 공정은 촉매가 없을 때와 달리 활성화 에너지가 낮은 새로운 여러 반응 단계를 생성함으로써 전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낮게 만들어준다. 생물체 내에서도 화학 반응을 돕는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 생물체의 촉매를 우리는 효소라고 한다. 생물체의 촉매를 효소라고 합니다. 이 효소는 단백질로 이루어져요. 단백질로 이루어졌다는 소리는 인간의 신체 온도가 39도, 40도 이상으로 치솟으면 단백질 변성이 일어난다는 소리야. 그래서 너네 40도 이상으로 사람이 열이 오르잖아? 그러면 장애를 갖게 되거나 극단적 상황일 때는 목숨까지 이제 뺏기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단백질로 이루어진 이 효소는 온도나 pH 등 환경 요인에 의해 그 기능을 크게 영향받는다. 너네 pH 농도라고 하는 애 7, pH 7 중성 상태야. 이거는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잖아. pH 농도가 7보다 낮으면 산성. pH 농도가 7보다 높으면 알칼리성. 그치? 염기성. 그래서 우리 신체가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에 따라서 효소 활동이 엄청나게 크게 영향을 받아요. 많은 효소는 대부분 온도가 35도에서 45도일 때 활성량이 가장 크고요. 근데 온도가 그 범위를 넘어서면 효소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서 활성이 떨어집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화학 반응 속도가 증가하고 효소의 촉매 반응도 활발해지지만 온도가 일정 범위 45도 이상으로 넘어가면 효소의 단백질 구조가 변형을 일으켜 촉매로서의 기능이 떨어진다. 효소는 pH가 일정 범위를 넘어도 기능이 떨어진다. 효소가 특정 구조를 유지하고 있을 때만 효소 작용이 일어나게 된다. 단백질 구조가 그 주변 용액의 pH 변화에 따라 달라져서 그렇다. 한 가지 효소는 한 가지 반응 혹은 극히 유사한 몇 가지 반응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얘들아 효소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의 효소는 한 가지 반응만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반응이 여러 가지가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효소, 즉 촉매의 양은 굉장히 많다는 소리야. 이걸 뭐라 그러냐? 기질특이성이라고 한다. 효소를 이용한 생화학 반응에서 반응 물질을 기질이라 그런다. 반응하는 물질을 기질이라고 한다. 효소는 촉매죠. 즉 이 기질이라고 하는 애가 효소라고 하는 애를 만나면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효소와 기질은 마치 자물쇠와 열쇠 관계처럼 공간적 입체 구조가 들어맞는 것끼리만 결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기질이 A 기질이야. 그러면 얘는 A 효소랑만 만나서 반응 속도를 올려. A 기질이 B 효소랑 만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래서 이러한 성질에 의해 효소가 특이한 기질을 선택하는 능력을 기질 특이성이라고 한다. 자, 얘는 문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질문까지만 받고 쉬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12번 또 13번 이렇게. 자, 그럼 12번 봐봐. 일단 답부터 얘기하면 5번인데 가나의 속도 결정 단계 가서 볼게요. 그게 어디인지. 그거 어디야? 여기지? 여기잖아. 그럼 봐. 아까 전에 이 나 구간은 뭔지 알았어. 얘가 뭐 하는 데라고? 질소 분자. 아니. 아, 맞네. 질소 분자가 산화철이라고 하는 거에 붙어서 질소 원자가 되는 과정이라 그랬어. 그치? 근데 우리가 이 과정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 몰라. 일단 기본적으로 얘 질소 분자가 질소 원자로 나눠주려면 뭐가 필요해? 산화철에 붙어야지 된다며. 산화철은 촉매잖아. 간은 비촉매 과정이고. 그치? 그러면 이 과정에서 질소 분자가 산화철 표면에 붙어서 원자로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 못하지. 그렇죠? 그래서 자, 저 구간은 속도 결정 단계는 방금 선생님이 얘기해준 구간인데 같은 반응이 일어나는지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나 부분의 반응밖에 모릅니다. 나 부분은 질소 분자가 산화철 표면에 맞다 질소 원자라고 하는 걸로 나뉘어지는 과정이고, 가에는 산화철이 없죠. 비촉매이기 때문에 산화철이 없어요. 그래서 산화철에 질소 분자가 닿는다라고 하는 것도 틀린 거고, 그리고 어떠한 과정이 그래서 굳히려고 이러는지에 대해서는 본문에 안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5번 틀렸고요. 나머진 다 맞아요. 그래서 얘 속도 결정 단계 맞죠? 여기 에너지 크기가 작아요? 그럼 반응 속도 빨라요. 맞죠? 가나다는 촉매로 발생한 거 맞아요. 이렇게 조그마한 동그라미 가나다는. 가와는 다른 새로운 반응 단계다. 그쵸? 가에는 나타나지 않는 반응 단계들이고요. B-의 에너지 크기가 나의 다른 단계에 비해서 큰 이유는, 자, B-의 에너지 크기가 나의 다른 단계에 비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라고 하는 애가 요거잖아. 여기. 그치? 여기가 큰 이유가 뭐라 그랬어? 이 반응물들이 산화철에 닿으면서 가장 높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구간, 질소 분자가 산화철 표면에 닿아서 질소 원자가 되는 구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저 4번은 맞는 얘기지. 질소 분자가 안정적이라서 원자로 나눠질 때 커다란 에너지가 필요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3번은 A에 대한 이해로, 자, 우리 몸속에 있는 효소는 주변 용액의 pH 구간 해서 pH 구간에도 영향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온도의 구간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 했으니까 2번이 가장 적절해요. 1번에 가서 보시면 효소의 기질 특이성은요, 기질의 pH라고 되어 있는데 기질이 pH를 갖고 있는지 안 나와요. 기질이라고 하는 건 저기 나와 있던 수소나 질소 분자와 같은 애들이야. 그리고 효소가 촉매, 산화철 같은 애고. 근데 이 기질이 pH가 몇인지 그런 건 안 나와요. 그지? 그 다음에 3번에 효소가 가진 기질 특이성이 지질 반응 속도를 느려지게 하는 거, 그건 알 수 없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효소는 촉매잖아. 촉매는 기질의 반응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애지.
그죠? 만약에 저 효소가 부촉매 기능을 한다 이런 얘기가 들어있으면 이것도 생각해 볼 만한데 그런 얘기는 안 나와 있어요. 4번에 가서 보시면 온도가 높을수록 온도를 높이면 어느 순간 단백질 변성이 되고 효소가 제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일수록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가 아니고 특정 구간 내에서 가장 높은 온도일 때 속도가 최고점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5번은 생물체 내의 화학 반응에서 모든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높이는 기능을 한다. 이 부분은 자 효소라고 하는 애가 촉매랑 같은 거지. 그치? 생물체 내의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모든 효소들은 활성화 에너지를 이거 낮춰야 되는 거 아니니? 이거 본문에 나와 있나? 활성화 에너지. 응? 촉매, 부촉매? 아, 오케이. 촉매는 맞아, 그 얘기야. 부촉매도 있고 정촉매도 있지. 활성화 에너지를 높이는 기능은 정촉매만인 거고 효소 중에서는 뭐도 있어? 부촉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부촉매 역할을 하는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높여요. 그지? 정촉매 역할을 하는 애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요. 여기 아니고 여기. 그래서 모든 효소들은 활성화 에너지를 높이는 기능을 한다. 높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오케이?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를 높인다기보다는 낮추는 기능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부촉매란 얘기가 없잖아. 부촉매란 얘기 없으면 거의 대부분 정촉매일 확률이 커요. 얘기할 때. 알겠죠? 그래서 얘는 활성화 에너지를 높이는 기능을 하는 건 부촉매고 정촉매라고 하는 애도 반드시 있을 거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됐니? 나머지는 괜찮아? 자, 그러면 쉬는 시간 10분 쉬고요. 그 다음 시간에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